근데 목에다가 보톡스 맞으니까 주름이 좀 없어진다고 해서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목에 써마지라든지 고주파하면 주름이 쫙 펴진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써마지 한번 맞아봤는데 역시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굳이 병원에 와서 비싼 시술 받지 않아도 좀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고 악화되는 요인을 조금 제거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목에 있는 주름을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3가지 목에 있는 주름 종류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시술을 받으면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생기는 주름은 크게 가로목주름, 세로목주름, 피부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갈자갈하게 생기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이렇게 돼 있는 가로목주름이죠. 옆에서 한번 써볼게요. 고개를 숙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반복적인 접힘에 의한 주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굵은 목주름이 있죠. 이거는 접힘이 문제가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이 많이 발달돼서 생긴 거고요. 세 번째는 피부 자체가 이렇게 나이가 되면 되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갈자갈하게 생기는 거는 목 피부에 있는 피부 자체에 있는 콜라겐 양이 줄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로 목주름은 결국은 반복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해당 부분에 계속 주름이 생기는 반복적인 굽힘에 의한 결과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고개를 숙일 거고 스마트폰 볼 때도 이렇게 굽혀지겠죠. 두 번째는 굽힘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자, 저도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볼 때를 제 스스로 한번 이 영상 때문에 살펴봤는데, 제가 스마트폰 볼 때 거의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주름 만든 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만약에 주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한번 볼 만져보세요. 상당히 두껍죠, 이렇게. 근데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피부가 되게 얇죠. 취약하다는 거죠, 주름에. 이 얇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또 오랜 기간 주름을 하게 되면 이 얼굴에 있는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붉은 주름이 흉터처럼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가로목주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면 될까요? 자, 가로목주름 이렇게 생긴 거죠. 당연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근육은 이쪽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있을 거고 목 앞에 있는 넓은 목근 2개가 있을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습관적으로 약간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목에 있는 힘이 약하니까 받쳐주지 못하고 이쪽은 당겨지겠죠. 시술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2달 동안 미국에 잠깐 진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어깨 핀 줄 알았는데 백인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되게 어깨를 딱 펴고 되게 당당하게 목을 약간 이렇게 든 형태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렇게 좀 주눅 들었냐고 어깨를 탁탁 치고 닥터 유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뭐 말하는데 어깨를 딱 펴고 항상 뒤쪽 목 근육을 잘 써서 조금 펴고, 조금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개 약간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좀 다니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이게 건방지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모니터 보시는 분들도 모니터 위치를 조금 낮추기보다는 조금 높이면, 정말 10도라도 높여주면 조금이라도 더 퍼지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목에 생기는 주름의 스트레스를 줄이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시간을 유지하는 게 가로목주름 만드는 데 중요한 거죠. 이런 가로목주름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뭐 좀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이 가로목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제끼고 해서 고개를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분을 계산해 봤어요. 1440분. 보통 하루 스트레칭 5분 정도 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1440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분이면 여러분 하루 중에 0.3% 정도만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는 큰 의미가 없죠.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보다는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습관, 모니터, 스마트폰을 조금 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고요.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 자잖아요. 8시간 동안 잠자는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목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주무실 때 습관적으로 약간 베개가 되게 높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워있다고 가정을 하고 큰 높은 베개를 하면 고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낮은 베개를 하면 좀 펴지겠죠. 요즘에는 경추 쪽 보호한다고 해서 약간 이쪽을 받쳐서
이렇게 되는 베개겠죠. 베개를 잘 선택만 한다면 그 8시간 정도는 주름을 안 만들고 잘 수가 있겠죠. 하루에 5분 스트레칭 하는 것도 뭐 전혀 효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목을 좀 주름이 생기지 않게 수면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목 주름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미 생긴 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권하는 것은 이 가로 목주름 사이로 무언가를 좀 우리가 채워서 올리는 겁니다. 현재 이 가로 목주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라서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페인 부분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편편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에게 필러 넣어주면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다 빠지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주름이 생길 때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서 주름 생기는 거를 최소한 6개월 동안 주름을 좀 이렇게 안 만들도록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물로 빠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써마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목주름이 이런 목주름인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가로목 주름에는 써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써마지를 받았을 때 에게 이 정도야 라고 느끼실 거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목주름은 세로 목주름입니다. 사진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세로로 길게 있는 주름인데요. 이 주름은 사실 피부의 주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살의 처짐 그것도 아닙니다.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물렁물렁한 지방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의 피부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얇죠? 이 진피층 두께 자체가 상당히 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방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바로 밑에 근육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피층 바로 밑에 근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한때는 이게 딱 힘주면 시스팩이 딱 생겼어요. 지방이 거의 없었어요. 피부 밑에 힘만 딱 주면 바로 밑에는 근육이 딱 비춰보니까 식스팩이 보인 거죠. 목은 오히려 사실 좀 지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있었으면 그 물렁물렁한 조직이 과도한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시스팩 보이듯이 근육이 보이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피부가 얇아지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거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밑에 당기는 근육들이 거의 이렇게 연축이 돼서 이 상태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쪽 근육은 오히려 강화되는 겁니다. 얇은 거 밑에 단단한 근육이 심쳐지니까 그 근육이 비춰져서 세로로 길게 보이는 그런 주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목주름에 써마지 하면 좋아질까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버추, 주베륵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하게 수축된 근육을 약화시키면 되겠죠. 근육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PD님 아시나요? 콜라겐. 보톡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즉, 보톡스는 콜라겐이랑 주름과 관계없고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치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그 부위를 따라서 보톡스를 놓으면 후 사진 볼까요? 드라마틱하게 세로 목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로 목주름은 치료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장님 집에서 조금 미리미리 예방할 게 없냐라고 하면 가로 목주름 때 스트레칭 효과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연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려주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필라테스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자, 여러분들 이쪽을 잡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벌리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뭐가 이쪽에 되게 땡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10초 정도 유지해 보십시오. 자, 다 해볼게요. 자, 이 방식으로 하고 반대편으로 잡고 고개 돌리고 들어서 입을 담으십시오. 당기는 느끼실 겁니다. 똑바로 쳐다봐서 고개를 제끼고 입을 담으세요. 당기죠. 이런 식으로 근육을 늘려주면 이 근육이 굳어지는 걸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 스트레칭이 목주름 효과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건 가로 목주름이었고 세로 목주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다만 이거는 분명한 목주름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미리 해야지 이미 딱 생긴 경우에 이거 한다고 해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자, 세 번째 주름은 정말 순수한 노화에 의한 결과죠.
자, 자갈자갈한 주름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딱 보시면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진피층 콜라겐 양이 줄 수밖에 없고 콜라겐 양이 주니까 마치 자갈자갈하게 주름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거는 단순히 목에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 밑에도 이렇게 자갈자갈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겠죠. 이러한 주름은 내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숙여서 생기는 굽힘에 의한 주름도 아니고 근육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진피층 자체에 콜라겐 양이 줄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콜라겐을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뭔가가 빠졌을 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리미리 빠질 거를 최소화시킨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 피부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콜라겐 섬유, 그리고 콜라겐 섬유 사이사이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달려있는 탄력 섬유. 섬유와 섬유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죠. 또 필러 때 많이 쓰는 성분이죠. 자, 이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오게 되면 MMP라고 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MMP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MMP는 콜라겐을 녹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잘 바르잖아요. 얼굴에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데 목에 선크림 바르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굴 피부는 차라리 진피층 보호 측면에서 두껍다 그랬잖아요. 이 두꺼운 애들이 자외선 맞아서 얇아지는 것과 원래 얇은 애들이 더 얇아지겠죠. 엄밀히 말하면 저보고 얼굴에 자외선 크림 바를래, 목에 바를라 그러면 사실은 목에 바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뭔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선크림 바를 때 얼굴에 바른 다음에 목에도 반드시 바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지선이 콜라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얼굴은 피지 분비가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기름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에는 얼굴보다 피지 분비가 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얼굴보다 되게 건조하게 되죠. 건조하면 미세염증이 생기고 미세염증이 생기면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들이 파괴되거나 또는 새로 생성되는 게 상당히 저하되게 됩니다. 건조하면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는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습제 바를 때 앞으로 얼굴 바르면서 목도 반드시 발라주시고 목을 오히려 더 잘 바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영양크림 바를 필요 없어요. 보습제 정도만 잘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그럼 토너 같은 거 목에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습제는 쉽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로션 제형과 크림 제형이 있죠. 아까 말했던 토너는 엄밀히 말하면 보습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로 알코올 베이스, 거의 물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습제가 아니고 물보다 기름이 좀 많아서 뭐가 좀 꾸덕한 게 크림 제형이고 기름보다는 물이 좀 많이 돼서 묽은 게 로션 제형이죠. 크림 바르라 그러면 끈적끈적 싫어요. 여자분들 잘 바르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로션 정도 발라서 산뜻한 느낌 정도로만 하면 충분한 거 같습니다. 근데 보습제 이런 걸 바르는 것도 괜찮은데 따로 시술을 받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이미 뭐 자갈자갈한 게 생긴 분한테 보습제 바르고 선크림 바른다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콜라겐을 늘리는 시술을 하면 됩니다. 콜라겐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 워낙 많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써마지가 있을 거고요. 다운타임도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죠.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버추얼 F라고 있죠. 버추얼 F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줄 수도 있고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버추얼 F를 바늘을 찔러서 피부에 직접 콜라겐을 늘리고 여러분 목 한번 만져보세요. 이걸 쭉 당겨서 살짝 바늘을 집어넣고 이 진피층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어떤 물질을 넣어주고 그 물질로 의해서 밑에서부터 콜라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LA, 올리디아가 대표적이죠. PDLLA, 주베룩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카 종류인 레디어스 같은 부분을 희석을 좀 많이 해서 넓게 쫙 퍼뜨려주면 밑에서부터는 이런 올리디아, 주베룩, 레디어스 같은 부분들이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위에서는 버추를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콜라겐이 많이 늘어요. 이렇게 좋아진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필러를 넣어서 채운 게 아니라 내 콜라겐을 늘린 거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빠뜨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목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몸에 있는 모든 전체 피부에 콜라겐 두께가 약간 두꺼워진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 잘 섭취하시고 그러면 그런 자갈자갈한 목주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겁니다. 어떤 주름에는 어떠한 치료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떠한 주름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한 대로 잘 따라드린다면 비용 아낄 수 있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